23조 1항이랑 2항이랑 산모 재산권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뭐 왼쪽이랑 오른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겠어요? 23조 1항은 모든 국민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대요. 특히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조문입니다. 근데 23조 3항에 가보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이 수용, 사용 제한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뭔가 단호한 어투로 이미 있는 재산권이 있는데 재산권이 공공 필요로 수용됐어, 공공 필요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 필요로 제한되고 있으면 보상 지급하라는 거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23조 1항, 2항에 대해서 성격을 내용 한계 형성, 내용 한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만드는 규정이라 보고 있고 23조 3항은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이다라는 표현. 이거를 이제 뭐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제한을 공용 침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은 뭐 좀 공공 복리에 따라서 재산권의 일반적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3조 3항은 공공 필요, 공공 침해, 정당한 보상 뭐 이런 식의 요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약간 그 수업을 좀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눈치를 좀 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정하면서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처분을 전제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물론 행정입법이 아니라 그냥 법률로서 처음부터 법률로서 FM대로 뭔가를 한계를 정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저희가 규제적 제한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경우를 사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23조 3항은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처분이 있는 행정 처분을 전제하고 물론 행정 처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행정 처분을 전제한 거기 때문에 행정 처분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구체적 개별적인 어떤 사건을 갖춘 경우에서 행정청이 의사표시로서 야 이거 뭐 해 명령을 하든 허가를 하든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 의도적이고 수용 사용 제한이 있으면 이거를 저희가 특별히 특별한 해석이 있다고 봐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표현은 제가 미국 헌법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without just compensation 이렇게 되겠죠. 보상 없이는 뺏어갈 수 없다는 거니까 보상을 바로 하라는. 그래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선지 사망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without이기 때문에 shall be taken이잖아요. shall be taken.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부 조항을 보고 있다. 근데 23조 1, 2항을 보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한에서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복리협회가 물론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공공복리 위한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보상이 과연 사망의 보상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냥 뭐 제가 좀 전에 한 내용 좀 어려웠는데 23조 1항, 2항이랑 뭔가 사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되고 있다, 분리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부 조항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공용침해는 위헌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있는 저희가 이 조문을 특히 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없으면 반드시 안 된다. 보상이 없는 거는 23조 3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결부 조항이라는 표현.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밋이니까 보상이 수용 사용 제한은 수용 사용 제한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따를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니어도 된다라는 기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거 문장 표현의 차이인 것이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이렇게 무조건 컴pen세이션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독일 연방기본법 같은 경우 제가 독일어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그 공식 그 정부 사이트에서 본인들의 그 어떤 독일어로 되어 있는 연방기본 헌법이죠. 연방기본법을 영문으로 번역한 걸로 보더라도 약간 표현은 다 다르지만 다 뭐 비슷하다. 조문 구조나 비슷하기 때문에 결부정으로 보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용 침해 자체가 지금 현재 헌법 23조 3항이잖아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수용 사용 제한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 볼 거예요. 각각 소송의 방법인 것인데 1차적 권리 구제 수단은 그거 자체를 뭔가 나한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다투는 것이죠. 2차적 권리 구제 수단은 돈을 받는 건데 1차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공용 침해 자체가 수용 사용 제한이 보통 처분의 형태로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행정 처분으로서의 구체적 개별적 공용 침해 행위, 구체적 공공 필요라 시고 내 자산권에 대해 수용 사용 제한했던 어떤 그 의사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해서 행정 처분을 봐서 그걸 취소시키는 소송을 장애해야 한다. 예. 그리고 하면서 지금 본원에 가서는 어쨌든 그 본원에 위법한 걸 인정받아야 취소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 법률이 헌법 위반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너는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한 거에 가지고 뭐 잡겠지만 뭐 위헌이든 위법이든 나는 어쨌든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보상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한 그 보상도 안 하고 일단 공용 침해부터 한 너의 행동을 취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근거 법률이 재판이 계속 중인 거,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거잖아요.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죠. 헌법적 내용이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거고 2번은 따로 직접 직접 근거 법률만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는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가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어쨌든 근거 법률을 다투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다투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일 것이고 2차적 권리구제 수단은 저희가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웠던 국가배상을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어쨌든 가해행위 그 공용침해가 강해질 수 있을 거잖아요. 뭐 직무 관련해서 어쨌든 공용침해 자체가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근데 애매한 거는 공무원이 보상 규정 없는 법률을 적용한 거를 고의과실을 볼 수 있을지 뭐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헌성도 인정되는 마당에 위법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쉽지 않겠네요. 뭐 쉽게 인정될 수도 있긴 하죠. 너무나 명백한 이 위헌적인 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수용 사용 제한했다라고 하면 뭐 인정될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이거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손실보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문제는 지금 손실보상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뭔가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설계될 일이 좀 예정되어 있다면서 그 금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금액 달라고 하는 소송이 과연 가능할까? 일단은 1번, 2번 요건은 뭐 다 되겠지만 3번 구체적 보상금이 나가려면 미리 설계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대원 판례에서는 야, 뭐 똑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들 보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라고 해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처분치소 소송, 이 헌법소송도 사실 두 개죠. 두 개 할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손실보상이니까 총 소송 5개를 할 수 있죠. 국가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손실보상도 할 수 있고 처분치소송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따로 낼 수도 있고 헌법소원 심판도 낼 수 있고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소송 자체가 두 개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좀 이 사건 수임하면 변호사가 소송을 5개 거의 비슷한 쟁점으로 요건만 좀 달리한 다음에 5개의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배상에서는 고의과실 같은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손실보상은 지금 요건들을 봤을 때는 고의과실 특별히 뭐 없었잖아요. 그냥 이제 뭐 이런 특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돈 달라고 하는 거였던 것인데 이런 그 보상에 집중하다가 희생보상 이론이라는 사상에 뭔가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지금 헌법 23조 3항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특별한 희생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만 적혀있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특별한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는데 문제는 독일에서 이런 그 조문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 군용 침해가 있었던 거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이 법률을 발전돼요. 근데 이 특별한 희생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불문의 요건이죠.
없는 요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뭔가 앞에 요건들은 나와 있는 1번, 2번 요건 있죠? 예, 요건 공공필요 공공지명 정상 구성에서 뭔가 요건이 좀 다르긴 한데 특별한 이상만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야. 공공필요에 의해서 공용 침해가 아닌 경우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있느냐고 하면 구체적인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필요에 공용 침해가 아니라 제가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23조 1항, 2항에 따라서 그냥 공공법리에 적합한 재산권 한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재산의 한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특별 희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어쨌든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공용 침해가 있긴 있었는데 내가 의도했던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땅에 대해서 뭐 발생하고 있는 어떤 뭐 지가 상당의 금액이라든지 뭔가 내가 의도했던 손실을 해서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 돈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재산권이잖아. 재산권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인데 공용 침해가 재산권에 있었던지 아니면 공용 제한이 있었던지 뭔가 재산권을 전제한 것인데 재산권이 아닌 게 일반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볼 것인지. 세 번째 거는 지금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보상 관련된 내용 아닐까요? 그 자영업자들 영업 못하게 중단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희생했으니까 이 코로나가 덜 확산돼서 뭐 다시 또 요새 늘어나고 있긴 하긴 하지만 뭔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분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니까 어, 영업을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정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었는데 그분들이 있던 어떤 뭐 영업상의 손실이 재산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거잖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된 거니까. 또 하나는 어쨌든 정부의 어떤 그런 방역 대책에 협조해서 저희가 그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이 백신이 뭐 100%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 기질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노력을 해야지 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뭔가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제 또 이 방역의 주체가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참여를 하셨는데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결국적으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뭔가 기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처음에 23조 사망에 대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이 보상에 대한 관념이 다른 영역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것이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세 번째에 있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는 사실 뭐 강의할 특별히 넣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특히 이제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코로나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어떤 그 유족들이 의학 전문가도 아닌데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백신을 맞았고 바로 며칠 후에 이상 증세가 와서 돌아가신 건데 그게 코로나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그 내가 나의 어떤 유전적 기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발현시킨 거는 백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전통적인 이런 그 인과관계 사상, 배상을 전제한 인과관계에 경도되어 있으면 자꾸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희생은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배상과 보상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냐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배상을 좀 의식하고 만들어진 거긴 하긴 하지만 보상은 보상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의 범위를 어떤 요건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배상하고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보상들은 또 배상에 말하고 있는 요건들을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배상과 보상의 미묘하게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3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사실 전통적인 행정법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고 전통적인 이 공법 하시는 교수님들은 재산권 23조 관련돼서만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하셨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더 문제였던 거잖아요. 어떤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어떤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헌신했던 사람들의 어떤 희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걸 국가배상 청구를 언제 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그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서 뭔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희생보상 이론에 관련된 유형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벌써 제가 30분 정도를 좀 허비한 것 같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유형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